해야 되겠다. 내년가 취약점 시 유기 교육에 대한 취약점 분석 수용 주제에 대한 이번 웨비나의 끝에 Q&A 시간을 통해 싶은 이번 장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시대에 사이버 보안에 대해 무엇이 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 많이 친숙하신 단어이실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야심차게 내세우고 있는 미래의 먹거리이며 대표적으로 8가지 기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IoT, 스마트 센서, CPS,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홀로그램, 마지막으로 3D 프린팅까지 많은 신기술을 언급하고 있으며 대부분 우리 생활을 유득하게 만들기 위한 기반의 기술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어디에서나 연결 가능한 산업 네트워크의 환경과 두 번째는 언제나 쉽고 편하게 접속 가능한 모빌리티 환경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으로 대표되는 자동화된 분석 서비스입니다. 정리해보면 언제 어디서든 접속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시간 분석 데이터를 전달받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바로 산업의 디지털화를 이끄는 요소를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불안함이 한 가지 싹 트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불안함이란 바로 사이버 보안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기술을 제대로 구축 및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보안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IT와 OT로 대표되는 양 영역이 서로 융합을 시도할 때 불편함 대신 편의를 추구하기 시작할 때 필연적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 역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즉 NIST에서도 이러한 불안 요소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사이버 보안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지 않는다면 감히 말씀드린 건데 스마트 팩토리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대다수 기술들이 나아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산업기술이란 최악의 경우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불안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시대에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 인지하였습니다. 허나 이미 알고 있는 이 불안 요소를 해결하고자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는 IT와 OT 영역 각각에서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위협에 대한 인식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충돌입니다. 아마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이 IT에서 판단하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대한 중요도와 OT 영역에서 생각하는 중요도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 발생되는 충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보안을 위해 윈도우 패치 또는 관련 패치를 진행하고자 하는 보안 부서와 운영을 위해 단 한순간이라도 시스템을 재부팅할 수 없는 OT 부서 간의 충돌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규정의 강화입니다.
주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 그리고 민간 단위의 규제 항목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그 적용 범위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규정되지 않고 또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구축 및 운용되는 시설들에 대하여 갑자기 강력한 규제에 대한 적용 및 대응을 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검열이나 대주주 감사 등을 통해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한 대응이나 산업제어 시스템에 대한 보호 설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IT 영역에서는 당연하다시피 한 지속적인 라이센스 관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관점이 OT로 넘어오면서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기존에는 불필요하게 여기거나 별도 비용이 발생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되면서 예산 그리고 담당자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화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위험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그리고 인력, 그리고 교육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IT와 OT를 이해하고 또한 보안성 강화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 역시 처음 OT 영역으로 발을 디딜 때 IT 보안에 대한 경험만으로 접근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금은 주위의 많은 동료분들 덕분에 OT 영역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고려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반시설 보호 연구회 등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이 분야에 좀 더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합류하시어 건전한 토의와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이버 보안은 산업시설 운영에 필요한 옵션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방금 한 말이 본 웨비나의 끝에 모든 분들의 기억에 꼭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그래프가 보이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매해 증가되는 악성 코드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2억 건이었던 발생 건수가 매해 증가하더니 2017년에는 8억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 발생 증가 추이는 매년 줄어들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통적인 안티바이러스 없이는 언제 어디서든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 말고도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대상들이 공격을 당했을까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부분 대국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톡스넷이 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우디 아람코, 그리고 일본의 원전, 그리고 우크라이나 발전소 등 사회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매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산업 제어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이란 외부와 연결 없이 단독 운영되어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을 당할 수가 없다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시스템은 안전하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 그 자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IT 기술들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요즘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방법 또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공격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들이 이전에는 대국민 서비스를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타의 기반 시설로 그들의 관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야 하며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때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는 산업 제어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보안 사고들이 대부분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는 안전한 제어 시스템 운영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 웨비나에 참여하시는 현장 담당자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키 메시지에 대해서 과연 업무하시고 계시는 조직에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정확한 내부 자산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용하지 않는 자산들에 대하여 봉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USB 및 네트워크 포트, 윈도우즈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물리적인 또는 논리적인 봉인 조치를 취해놓고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USB 그리고 네트워크 포트 블로커가 대표적인 물리적인 보안 조치이며 기반 시설 취약점 보안 가이드가 논리적인 봉인 조치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제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각 플랜트 내부에 보안관제센터를 따로 구축하지 않는 이상 이상적인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 분야의 경우 외부 관제센터와의 연동을 통해 관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운 상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소형 통합보안관리 솔루션, 즉 SIEM이라고 하죠. 이 솔루션을 통한 관제이며 NMS 등 각 벤더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서드파티 솔루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서도 IT와 OT 모두를 이해하는 보안 담당자가 발생되는 이벤트에 대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각 현장에 가장 적합한 보안 인력이 많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심층 방어, 즉 단순 방어벽만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플랜트 네트워크별로 그리고 각 위치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보안 시스템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죠. 출입 인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개 메시지를 모두 잊어버리시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있는 본 사안을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소셜 엔지니어링으로 불리는 물리 침투 방법론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산업 제어 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바로 사람입니다. 시스템을 사람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웨비나를 듣고 계시는 현장 분들이시라면 아마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안전한 제어 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작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스텝. 프로세스 세이프티를 위한 IEC 61511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를 위한 IEC 62443 각 분야를 위한 통상 법규 준수, 준법 감사, 내부 통제 등을 목적으로 한 컴플라이언스들입니다. 단발적으로 5개의 고려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사가 동원되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솔루션의 도입이나 감사 대응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력 관리와 유지 보수까지 총망라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 스텝, 외부와 단절된 산업 제어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우리의 믿음이 깨졌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각 목적별 시스템을 통합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각 목적별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하는 서드파티 제품들의 경우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시킬 수 없는 곳에 위치한 시스템이 있을 경우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한의 방어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각 엔드포인트, 즉 워크스테이션에 반드시 최신 패턴 업데이트가 가능한 안티바이러스와 패치를 적용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 각 노드 사이에 반드시 방화벽을 위치시켜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DPI 기능, 즉 Deep Packet Inspection 기능이 있는 방화벽을 도입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각 사별로 특별한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 해당 프로토콜을 제어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장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DPI란 방화벽이 출입하는 사람의 ID 카드만을 확인하는 기능이라면 DPI, 즉 방화벽을 통과하는 사람에 대하여 스캔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의 위협까지 검사 가능한 기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IT 영역에서 말하는 IDS, IPS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 하드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거의 없으며 한 하드웨어 장비에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기능을 동시에 지원 가능한 장비면 관리의 용이성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시스템을 정확하고 안전한 설정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키 위치나 버튼 등을 안전을 위해 정확한 목적으로 설정 및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스텝 3.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 고려가 되었다면 각 노드의 안전한 통신을 위해 물리적 그리고 논리적인 구성이 필요합니다. 보이시는 대로 물리적인 보안 조치와 가용성을 위한 이중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스텝 4. 또한 각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보안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안티바이러스와 보안 패치를 시작으로 계정 관리 및 로그 분석이 필요하며 물리적인 보안 조치를 우회할 경우를 대비하여 논리적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포트 등에 대하여 디세이블된 상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스텝 5. 그리고 만약 서드파티 시스템과의 연동이나 물리적인 위치가 다른 곳에 HMI가 존재한다면 그 사이에는 반드시 최소한의 보안 관문, 즉 방화벽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벤더별로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개발된 특정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한다면 가능한 해당 프로토콜을 이해하도록 개발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스텝 6. 앞서 기술적인 보안 조치가 계획 마련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안전한 플랜트 운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관리에서부터 데이터 접속 권한, 패스워드 변경 주기, 운전원 권한 등으로 대표되는 각 관리 정책들, 그리고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운영 프로시저까지. 단순히 한 명의 담당자가 개인의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사가 공통으로 이해하고 또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정책으로서 생성되어지고 또한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스텝 7.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유지 보수 계획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간 보안 관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안티바이러스 정기 검사 결과 레포트를 검토하는 것과 같은 모니터링 계획과 보안 패치가 적용된 시점 그리고 패치 내용,
마지막으로 안티바이러스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 방법들이 있습니다. 꼭 슈나이더가 아니더라도 각 벤더들은 자사의 주요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윈도우즈 패치 리스트와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사에서 제공하는 안전성이 확인된 패치 및 업데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안전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이야기된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별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본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 어렵게 느껴질 뿐 하나씩 보다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익숙하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조직과 담당자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 앞서 이야기 드린 부분들에 대하여 슈나이더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슈나이더의 글로벌 사이버 시큐리티 팀은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단계에 걸친 사이버 시큐리티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컨설팅을 통한 자산 및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여 고객사의 보안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객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각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여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구축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고객 요구에 따라 모니터링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으며 커스터머 퍼스트라고 명명된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기적인 패치 업데이트를 포함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시큐리티 팀은 앞서 설명한 딜리버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4개의 영역을 기준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접속 관리. 즉,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접속 및 접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어.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한 다양한 방어 대책을 모색합니다. 셋째, 탐지. 실시간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는 공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응. 침해 발생 시 자체 전문가 및 외부 전문 업체와 빠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사항들은 국제 표준인 IEC 62443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총 4개의 시큐리티 레벨을 보증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중 슈나이더에서는 시큐리티 레벨 1부터 3까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대응 가능한 내용을 정의하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시큐리티 레벨 1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 분리와 3A로 대표되는 접속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3A 구축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은 윈도우 서버상에서 도메인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보안 인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소한의 방어 체계인 일반적인 기능의 안티바이러스 구축과 패치 관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시큐리티 레벨 1에서는 탐지를 위한 솔루션은 목표에 없으며 대신 최소한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솔루션 구축이 필요합니다. 시큐리티 레벨 1의 경우는 최소한의 보안 조치 사항으로만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조직에 요청드리는 가장 현실적인 목표인 시큐리티 레벨 2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큐리티 레벨 1의 경우 무에서 가장 빠르게 구현 가능한 목표이며 시큐리티 레벨 2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 제어 시스템 운영 환경에서 목표로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3A와 네트워크 분리에 더하여 물리적인 접속 관리 및 멀티팩터 인증 도입과 필요한 경우 안전한 외부로부터의 접속을 위한
시큐어 리모트 접속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국내의 현실을 반영한다면 3A를 위한 도메인 컨트롤러, 명확한 네트워크 분리, 그리고 물리적인 접속 관리 총 3가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안티바이러스에 추가적인 기능이 탑재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최근 대부분의 안티바이러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능들 중에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는 기능으로 화이트 리스팅 기능과 디바이스 컨트롤 기능입니다. 여러가지 기능 중 승인된 프로세스만 실행 가능하도록 해주는 화이트 리스팅 기능은 그중 가장 강력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도입 시 각 벤더별로 정확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즉, 특정 솔루션을 도입할 때 해당 기능 사용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운영상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까지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하여 물리적인 포트 블락커와 함께 사용되면 좋은 디바이스 컨트롤은 여러 기능 중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도입하시면 좋습니다. 물리적인 포트 락커를 사용하더라도 내부자나 외부 침투자의 손에 제거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저가의 포트 블락커 제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관리키 관리에 실패했을 경우 대표적으로 USB 포트 블락커가 제거당할 경우 더 이상의 방어 조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교환 관리를 통해 해당 사용되지 않는 포트들에 대하여 논리적으로도 사용 불가능하도록 설정하며 만약 승인받지 않은 접속이 발생되었을 경우 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로그를 남길 수 있다는 것에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탐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솔직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각 플랜트별로 이러한 탐지 솔루션을 구축하였을 때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른 무엇보다 이 탐지 영역에서는 솔루션 자체보다는 현장에서 본 탐지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SIEM이 로그 관리, 연관수 분석, 경보 발생 등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기능을 제공하지만 각 조직에서 SIEM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는 단순 솔루션을 도입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안관리 체계, 즉 인력과 시스템, 정책 모두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미로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절대 저가의 제품이 아닙니다. 단순히 도입만 염두에 둔다면 관리 포인트만 늘어나고 사용도가 떨어지는 솔루션으로서 전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탐지 솔루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가 반드시 필요하며 각 플랜트마다 전문 관리 인력 또는 제조사와의 정기적인 유지 보수 계약이 필요합니다. 만약 조직에서 외부로부터의 리모트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이나 회사 정책에서 허용 가능하다면 SOC로 대표되는 외부 관제 서비스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업은 보안관리 체계의 처음이자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큐리티 레벨 3, 시큐리티 레벨 2에서 사고조사 기능과 침해 대응이 바로 가능한 능력을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큐리티 레벨 2에 대비하여 더욱 세분화된 조직과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대규모 환경, 즉 국가 단위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구축 및 운영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하여 이런 체계가 모두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100%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그 누구라도 100% 안전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이러한 보안 체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항상 위협과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솔루션을 운영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맷집, 즉 설사 사이버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정상 운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똑같은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맷집이 강한 조직으로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산업 제어 시스템은 설사 바이러스나 침해를 당한 줄 알면서도 건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을 계속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논리적인 보안 관리를 위한 솔루션 및 서비스 도입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정기적인 패치와 조항 관리 그리고 안티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인프라 보안을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DMZ 및 네트워크 분리가 필요합니다. 즉,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하며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가 모르거나 또한 관리 영역을 벗어난 자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물리적인 보안 조치로 주요 시설 및 장비 접근을 관리할 수 있는 접속 관리 시스템과 CCTV 또는 관리 게이트 등이 필요합니다. 아시아권의 가장 큰 문제로 이러한 물리적인 접근에 대하여 직급이나 직책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아무런 제재 없이 시스템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어 시스템 보안은 시설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네트워크 해킹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직급과 직책을 이용하여 아무런 제재 없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그 사람만 이용하면 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리보안과 가장 연관이 깊은 것으로 소셜 엔지니어링을 막아야 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보안 조치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침투보다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 파급 효과 또한 가장 큽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need to know, 즉 알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항상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나의 업무와 관련하여 가족에게조차도 필요하지 않다면 말할 이유도 또한 질문에 답할 이유도 없습니다. 업무 중 나의 뒤에서 또는 기념사진 속에 찍힌 현장의 모습이나 아니면 단순 메시지의 내용, 키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들어오자고 하는 이름 모를 사람까지 산업적 시스템 보안에 있어서 소셜 엔지니어링에 대한 대응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모두가 당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해킹 방법이니까요. 자, 거의 막바지입니다. 슈나이더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과 여러 파트너와 함께 각 제품을 테스트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 솔루션부터 방화벽과 IDS, IPS 기능이 혼합된 보안 제품, 그리고 이미 테스트되고 정형화된 정책을 제공하는 도메인 컨트롤러, 중앙 보안 관리 솔루션 및 백업 솔루션,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솔루션, 마지막으로 매주 테스트하여 배포되는 윈도우 보안 패치와 안티바이러스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와 타사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SIEM, 그리고 윈도우 패치 기능,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접속 관리 기능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런칭할 계획입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안 교육과 시스템 운영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표준에 의거한 보안 컨설팅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사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컨설팅을 제공하며 고객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슈나이더 글로벌 사이버 시큐리티 팀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표준에 맞는 보안 아키텍처를 구성하여 안전한 제어 시스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저를 포함한 각 대륙별로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팀원들이 존재하며 다수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효과적인 시스템 도입 및 테스트와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 외에 좀 더 다양한 정보는 저희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별도 등록 절차를 거쳐 사이버 시큐리티 버추얼 아카데미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금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 기회가 된다면 따로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발표 이후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웹화면에 Q&A를 통해 질문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본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